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철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철학 전통에 대한 충실성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충실도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사실은 철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5개의 강의를 해놨어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그것과 중첩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서로 예도TV에 들어온 분들이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준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철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1차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그것을 전개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철학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특정 시대의 철학자가 어떤 철학소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한 개별 철학자로 들어가서 1차 자료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1차 자료에 대한 충실성,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앵무새처럼 우리가 니체나 하이데거나 스피노자나 칸트나 헤겔, 둘레즈나 락강, 푸코, 데리다, 이런 철학자들의 사유를 앵무새처럼 그럼 씨부리기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예도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그 내용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충실성은커녕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제쳐놓고 자기 말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댓글 읽어보면 다 나오겠죠. 그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딱 보면 바로 알아요. 강의는 했는데 그 주제를 떠나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갖고 와갖고 다른 이야기를 해. 그것도 자기 소화되지 않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먼저 서양 철학 전통 안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살았던 대가들의 사유를 접하고 거기에 텍스트에 맞게 충실히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유하며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그 철학자가 속했던 시대를 그 철학자의 시선과 텍스트를 갖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읽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을 펼친다? 그럼 자기 생각을 펼치면 되지. 서양 철학 채널 TV에 와서 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강의를 첫 번째 했던 거고,
오늘은 그럼 이러한 충실도를 갖고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해겔을 읽고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내가 충실하게 읽고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고 거기서 그친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읽다가 보면 뚜껑이 열리면서 현대사회가 다르게 보여요. 그게 철학의 어떤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충실한 그 텍스트 읽기를 수행함과 더불어서 나의 해석이 가미되는 거예요. 이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차 텍스트까지 읽는 사람은요, 결코 그 철학자의 말을 앵무새처럼 씨부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현대를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을 갖고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훈련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어서 하이데거가 이런 책을 썼다. 정보 차원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아직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가 해놓은 강의를 통하여 체험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유를 한다는 건 이런 대가들의 책을 접하면 저절로 사유의 훈련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접하지 않고 그냥 3차, 4차 텍스트에 의존해서 정보를 얻는 걸로 끝나니까 대부분은 사유훈련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고대는 누구, 중세는 누구, 그 다음에 근대는 누구, 현대는 누구, 이러면서 도표를 그려서 도식화로 끝나는 거는, 그거는요, 사실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는 분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니까. 그런 그림과 도표를 그려서 이 시대는 누가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철학사와 철학 대가의 1차 자료 텍스트를 읽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예도가 이미 해놓은 존재와 시간 1페이지부터,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40-50페이지까지 서문이 있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자기의 사유를 펼치려고 하는 철학사를 그대로부터 쫙 해오면서 자기 선배 철학자인 칸트까지 쫙 해나가면서 펼치는 그 부분이 있어. 그걸 읽으면요, 철학사는 철학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 구체적인 예는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사를 꿰뚫는다는 거는 거기에 1차 자료 텍스트를 통하여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의 어떤 그 시대의 담론을 형성했던 그 1차 자료를 읽고 철학사를 이야기하는 자랑요, 철학사만 읽고 철학을 가르치거나 강의하는 자와는요, 그거는 이미 10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괜히 대가가 된 게 아니에요. 괜히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 니체 이런 철학자들이 괜히 그 시대의 철학을 섭렵했던 자들이 아니라고. 서구 역사에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푸코, 락강, 들레즈, 데리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바디우, 줄리아 크리스테바, 폴 리케르, 이런 철학자들이 오늘날 지제까지, 랑시에르, 낭시, 한둘이겠어. 보드리아르, 리오타르, 이런 철학자들이 오늘날은 또 끙땡 메이야수도 있지.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한 것처럼. 괜히 그 시대의 담론을 형성한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고. 거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많아. 그 배움이 먼저고 거기에 충실함을 통하여서 나의 사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텍스트에 충실성 없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무슨 토론회 하는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 근데 거기는 건질 게 별로 없어. 대가들의 토론도 별로 들을 게 없어. 그 사람의 작품을 읽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사유를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는 거랑 직접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철학자와 논쟁하는 거는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것처럼,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해석학적으로 적용의 문제, 아플리카치오의 문제는 그 전통에 충실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뭐 이렇게 한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예도가 말하는 거는 충실하게 텍스트에 쏟는 시간 없이 그냥 곧바로 자기 이야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건 철학이 아니죠, 당연히. 전통과의 깊은 씨름을 통하여 나온 그 엑기스와 나의 지평을 결합시켜서, 그죠? 거기로부터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게 철학 읽기에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처럼 그냥 평생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전공을 하고, 몸을 담은 사람이나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꼭 1차 자료를 읽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2차 자료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2차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걸 정보 차원에서 얻어서 내가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써먹기 위하여 그냥 빨리 뭘 이래 얻어갖고 이야기하는 거랑 거기에 깊이 섭렵하여 그 텍스트와 접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그 철학자의 문체를 따라가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나의 생각을 펼치는 그 없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철학적 사유를 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클릭 하나면 별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몇 줄 읽으면 대략 이렇게 들어. 그거랑 존재와 시간을 직접 읽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써놓은 걸 읽는 거랑은 수준이 다른 거라. 그럼 경험해봐,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 TV에 가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2차 자료나 3차 자료도 읽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도 TV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여. 마치 자기가 이 철학자의 텍스트를 넘어선 것처럼 막 말해. 근데 넘어서긴 뭘 넘어서? 한 줄도 이해 못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고 이렇게 말해. 그거는 꼴불견이겠죠. 그죠? 그거는. 그건 자기 생각,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철학을 만들면 돼.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 글로가 있겠어. 옛날에 4년 전인가? 3년이 지난 것 같아. 어떤 예술가가 아니 선생님 미학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고. 내가 예술가요. 내가 바로 미학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철학점 웃음을 짓고 그 뒤로는 상종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뭐 오줌과 똥을 모르는 거죠. 그죠? 내가 그럼 자기가 예술가래 자칭. 그럼 자기가 미학을 섭렵도 안 하고 자기 삶이 미학이래. 기가 찰 노릇 아니야 여러분. 그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갔어. 왜? 얘기를 해도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갔어. 그럼 지가 예술가면은 지 삶이 미학이다? 그러면 내가 철학자인데 지 삶을 갖다 풀어야 돼. 그러면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게 오해에 오해가 겹쳐져서 뭔가 이 철학을 장식용으로 생각하는 인간도 있고, 뭔가 친구들한테 떠벌릴 때 한마디씩 할 때 뭔가 이걸 또 써먹으려고 하는 인간도 있고, 뭐 될 사람이 다 있겠죠. 뭐 다 상관없어. 그런데 1차 자료를 읽다 보면 그냥 변화돼요, 사람은.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도가 이미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 그 다음에 니체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문서라고 할 정도로 환장하면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읽었고 구조주의자들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거 참조하셔요. 그건 예도가 전부 다 해놨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화,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가다음은 진리와 방법. 한 무게감을 느껴봐. 가서 여러분 1차 자료 듣고 참조로 한번 무게감을 느껴봐. 그리고 그 1차 자료 텍스트를 읽기 위한 훈련에서, 그죠? 또 이게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해. 철학사에서의 어떤 그 위치를 예도가 다 설명해줘요. 또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왔다 갔다 1차 자료를 읽으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1차 자료 강의가 더 쉽다 그래요. 뭔가 아는 사람이야, 그건. 소화 안 된 어떤 지형도도 소화 안 된 자가 가르칠 때는 그건 뭔가 이게 아구가 맞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2차 자료가 필요 없는, 아니요. 2차 자료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자료. 그러니까 그게 철학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읽고 2차 자료로 끝냈다. 그게 다다. 이게 문제인 거지. 2차 자료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야.
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철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1차 자료에 접근하고 그 철학자의 어떤 철학소가 어디에 속하고 그 시대의 담론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명해주는 그런 2차 자료가 왜 나빠? 중요하죠. 예를 들면 김필영 박사님이 2권을 냈죠.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중고등학생까지 포섭해서 대학생들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2권이나 냈잖아. 그래서 철학의 전반적인 산을 그리고 거기에서 칸트, 헤겔, 스피노자, 칸트, 하이데거, 니체,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잘 해놨잖아. 그걸 읽는 게 왜 나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얘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차 자료는 한두 권이 아니야. 종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탄철학자의 대가의 정기를 잘 쓰는 작가가 또 있어. 근데 가능하다면 한국 사람이 그거를 써서 이렇게 한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미셀 푸코의 정기 작가 중에서 대가가 있어.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예를 들면 이건 프랑스에서 철학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인들이 백날 유학을 하고 들어와도 이 사람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디에 에리봉이 미셀 푸코의 전기를 쓰면서 그 시대의 푸코 시대의 철학자들과의 관계, 또한 푸코의 삶,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푸코를 설명해 나가거든. 예를 들면 그런 책도 아주 좋아. 그런 책도 그런 책들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책이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푸코 1차 자료를 읽어서는 푸코가 에콜 로흐말 슈페르웨흐를 다닐 때에 동급생들과 어떻게 지냈고,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 성소수자로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때로는 친구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이런 세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몰라. 알 수가 없어. 푸코 책을 읽어서는 1차 자료를. 그럴 때는 이 푸코의 전기를 쓴 대가들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게 푸코가 프랑스 사람이면 거의 프랑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니체에 대한 전기 대가들도 다 따로 있어요. 하이데거도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책을 번역이 안 됐을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예도가 참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예도가 번역해서 할 게 많다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될 이야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철학자를 선택했으면 그 철학자의 정기라든지 정기와 삶을 함께 설명하면서 철학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는 이런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대가가 또 따로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독일인이니까 독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꼭 그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전기 작가도 쇼펜하우어 시대의 작가가 있고 21세기의 오늘날의 작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읽으면서 그 철학자의 사유를 섭렵해 나가는 것도 좋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자료와 1차 자료의 어떤 텍스트를 함께 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의 공부를 통해서 나는 오늘날에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람들의 삶과 관습을, 그죠? 다른 방식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건요, 열심히 거기에 천착해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절로 적용으로까지 갑니다. 거기서 앵무새와 같이 이렇게 씨부리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곧바로 적용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 그 적용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피상적이고 표면적이겠냐고. 늘어놓는데 보면 기가 차. 기가. 아, 이거 공부 안 했구나. 안 하고 그냥 쉽게 뭔가를 얻어서 자기의 지성을 뽐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게 어느 안전이라고 안 드러나겠어. 뽀록이 다 나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통용됐을지 모르지만은 얘도 TV에 와서 그거를 뻐젓이 쏟는다고. 용기도 대단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야. 그래서 답 안 하고 있으면 한두 시간 뒤에 본인이 삭제하고 가더라고. 중요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예도 TV에 해놓은 강의들 중에 여러분도 알잖아. 데카르트 하면은 성찰, 철학의 원리, 그 다음에 칸트, 순수 실천, 판단력 비판, 해겔, 정신현상학, 그 다음에 논리학,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 강의, 에티카 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과 그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세세하게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예도 TV 목록에 가면 강의가 거의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스피노자가 근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필요 없나요? 아니, 둘레절을 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예를 들면 칸트는 다 나와요. 다. 안 다룬 철학자가 없어. 그러니까 니체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래요. 그걸 해놓으면은 오늘날의 담론을 형성하는 철학자들을 읽는데도 그것이 통용되고 매우 중요하게 책을 읽는 데에 소중한 걸로 사용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고전인 거예요. 고전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관점이 다 바뀌고,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신문을 읽어도 거기에 나의 통찰이 들어가고, 이미 자기 걸로 소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려고 채널 하나 발견했다고 며칠 만에 그게 되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예도TV에 한 몇 프로는 되는 것 같아. 소수겠지만 새로 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철학을 생각해가 정보 획득하려면요, 예도TV 안 와도 돼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그냥 몇 초 만에 해결을 알려준대. 그런데 가서 듣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스운 거면 그게 고전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통은 지금도 숨쉬지만은, 그죠?
거기에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이미 나의 사유를 펼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은 곧 적용인 거예요. 앵무새처럼 텍스트를 읽는 자 역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가 다른 거죠, 얘들아. 이미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용해요. 어느 순간 대가와의 씨름을 깊이 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사유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어. 이건 예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죠? 타인의 삶까지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쉽게 오늘날의 용어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고 사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길이 바로 철학함이야, 여러분. 그 철학함을 하루아침에 그냥 하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잔대가리를 한국말로 잔대가리를 굴리려 그러니 그 대가리에 얼마나 들어가겠어? 잔대가리를 굴리지 말아라. 뭔가 좀 무게 있게, 그죠? 깊이 있게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뭔가 오랫동안, 그죠? 숙성된 뭔가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고독의 시간을 갖고, 그죠? 거기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대가들과 1차 텍스트, 대가들의 1차 텍스트와 씨름한 자는요, 이미 적용하는 거예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사유하는 법을 저절로 하다가 보면은 나 자신의 사유 방식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대가들과의 싸움을 조금이라도 끌고 가서, 그죠? 거기에 앉혀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는, 여기에 예도가 평생을 건 거잖아, 여러분.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 뭐든지 정보를 얻어서 앵무새처럼 똑똑하게 만드는 거, 철학적 사유를 하는 자 앞에서는 붙으면 어야 되겠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 오늘 또 시간을 들여서, 그죠? 투자해서 1차 자료와 씨름하고 2차 텍스트를 통하여 1차 자료의 텍스트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공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사막의 철학을 위해. 주스!